이게 편의점 기업은 저도 앵커로서 가끔 종목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가을쯤에는 여러분들 밖에서 편의점 테이블에서 많이들 즐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좀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적을 앞두고 이제 좀 그걸 확인한 이후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저희 신중호 앵커의 신중한 점수였는데 자, BGF 리테일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창녕 빛소주, 원소주 이런 거 드셔보셨어요? 아, 제가 그렇게 술은 잘 어디서 약을 팔고 그러세요? 안 드신다고요? 아, 먹긴 드십니까? 먹는데 예, 근데 저는 이제 맥주 위주로. 네. 대화가 안 되는 것으로. 이게 이렇게 인기 품목 하나가 있으면 편의점 실적도 올라가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창녕빛 소주, 원소주 이런 걸 너무 많이 사 마셔가지고 네, 좋죠. 예, 편의점 업계 실적에 기여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또 예, 왜요? 적당한 그 음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정치 뜻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 사실 편의점 관련 소식도 준비를 하셔서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하고요. 자, 어제의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시간외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화 PNC인데요. 시간외에서 10%가량 상승했습니다. 연모제 및 헤어케어 전문 업체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보면 대림통상은 9%가량 상승했습니다. 건자재 및 가정용품 제조 수출 기업이죠. 이제 저번 주 인도네시아 양식기 제조업 자회사에 대해 103억 원 규모 채무 보증 결정 소식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시간 외에서 이렇게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레이그램입니다. 플레이그램은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약 120억 규모의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며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는 FSN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9%대 상승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약 12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겠다고 공시하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닛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은 해상풍력 관련주입니다. 시가 하락에 따라 제14회차 전환사채 전환가액이 1,872원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시간 외 특징주 체크해드렸습니다. 예, 정말 간밤에는 개별주의 종목들이 시간외로 수급이 좀 들어왔군요. 뭘 보면 좋겠습니까? 우선 세화 PNC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네. 세화 PNC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이에요. 시가총액도 작고 한마디로 이제 염색약, 연모제라고 하죠. 이제 두피 케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40년 역사를 좀 자랑하고 있거든요. 부채 비율도 그리고 유보율도 양호한 기업 있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이제 세화 PNC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연모제 쪽에서의 두피 케어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화장품 관련주로서는 그렇게 좀 분류가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어제 시간으로 상한가로 간 거는 이 어떤 기업이 어떤 공시가 뭐 특별히 나온 건 없어요. 예. 하지만 지난 11일에 본다고 하면은 이 세화 PNC가 이제 색조 화장품 쪽 시장으로 뭐 진출한다는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상한가랑 어떤 이유를 좀 결부시키자고 한다면은 뭐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일본 쪽에서 로프트 코스모 페스티벌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11월 말까지. 이쪽에서 세화 PNC가 이 색조 화장품에 대한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얘기는 좀 들리고 있는데 뭐 아이브로나 비비크림, 뭐 립밤 이런 그 전에 어떤 이제 세화 PNC는 염색약이라는 모레모 대표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에 대한 이미지에서 색조 화장품에 진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어떤 그 매출 창구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은 좀 있는 상태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세화 PNC가 어떤 작년 뭐 시점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일반 화장품 그 기업들에 비해서는 PER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염색약으로 하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과 좀 비교하기가 좀 애매했던 상황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 자체나 시장의 관심,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좀 약간의 등외로 좀 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 색조 화장품 시장 쪽으로 진출한다고 한다면 예. 다시 한번 변모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차장님,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이 되시죠? 어떤 거요? 일단 무섭습니다. 무섭습니까? 자, 일단은 동전주였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900원짜리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도 1,000억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면 저희가 방송에서는 사실 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저희 한마디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종목 토론반도 보니까 시쳇말로 장난 많이 하네. 그분이 들어왔다. 내일 물량 떠넘긴다. 이런 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감을 분명히 인지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어떤 유의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우선 지금 본다고 한다면은 이 세아PNC가 지금 최근 3개년 동안 본다고 하더라도 연간으로 적자가 나오진 않았어요. 흑자 기업이군요. 네, 올해 상반기 때는 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비용 부담이 있어서 작년에 떨어졌지만, 근데 좀 동전주다 이런 부분 시가총액 작은 종목도 물론 이제 약간 선입견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아PNC를 매수하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한번 좀 그 관심을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부분만 좀 견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화PNC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외국인이 담은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젤시스 메디칼입니다. 1%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죠. 2022년 10월 이제 건강관리기술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2위 소식을 전하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G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7일 연속 GS를 담았는데요. GS는 치과용 구강 스캐너 기업 메디트의 인수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메디트 지분 취득을 위해 컨소시엄 방식으로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아이센스입니다. 11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돋보였는데요. 아이센스는 바이오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자가 혈당 측정기 제품의 기술력을 선보이는 기업이죠. 저번 저희 시간에도 잠깐 등장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대한항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연속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전일 활주로 이탈로 여객기 파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끊임없이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은 올해 3분기 성수기 마진을 선보일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관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환유화가 있는데요. 25일 동안 기관의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대환유화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으로 나프타 분해시설 장비 보수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롯데제과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롯데제과는 편의점에서 롯데제과 도시락 제품을 약 10% 정도 올린다고 발표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아약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약품은 이제 동아 GMP와 DW 홀딩스를 합병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 합병은 순환 출자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부사장의 경영과 자세 경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석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는 낙폭과대 매수세가 몰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지난달 28일 11만 원 선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1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LS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LS는 전기 장비 업종인데요.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인 해적 케이블 그리고 태양광 발전 등의 신대생 에너지 분야와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에 집중 중입니다. 이상으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KTNG가 포착이 안 되네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30일 동안 샀었는데. 자, 오늘 새로운 종목들이 보이는데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에서 이 종목은 투자할 만하다.
라는 게 뭡니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제 BJF 리테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재밌게 얘기하자면은 물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외식. 그렇기 때문에 이 FF나 이런 같은 HMR 같은 이 대체제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늘어날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도 지금 뭐 2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FF 같은 그 프레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6% 올랐고 HMR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까지 14%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BJF 리테일뿐만 아니라 이 편의점에 대한 어떤 신선 푸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거든요. 기대감이 있어요. 네,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뭐 예상 EPS를 했을 때는 PR이 13배까지 낮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좀 주가에 좀 선반영되는 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쪽에서의 좀 관심이 가는 게 바로 이제 LS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예. 자, 기관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셨습니다. LS? 네. 네, LS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이제 LS 전선이 영국의 해적 케이블을 수주를 했어요. 수주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영국 기업과 한 건 아니에요. 영국에 있는 이 지역의 스웨덴 기업과 계약을 한 건데, 지금 이제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유럽 쪽에서 제일 많이 수요가 있고 가장 큰 시장 영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영국 쪽에서 LS 전선이 해적 케이블을 수주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이제 추후에 이제 유럽 쪽으로의 수주 부분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영국 쪽에 수주했다는 부분은 이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해적 케이블에 대한 그 단순 어떤 전선을 수출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뭐 설비나 보수 뭐 이런 서비스까지 같이 이런 그 수주가 겸용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거에 대한 마진 부분은 더욱더 늘어나고 추후에 어떤 다른 유럽 쪽에서의 그 경쟁사들 대비해서 앞서서 선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바로 이제 해적 케이블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지주사 LS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야 되는데,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가 이 LS의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9만 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내년 PER의 8배 정도를 주면서 9만 원을 제시하는데, 다른 해적 케이블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가 PER이 지금 16배 수준인데 8배를 주면서도 목표 주가를 지금 9만 원까지 제시했다는 건 굉장히 좀 싼 구간이라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수급주 중에서 좀 LS에 대한 관심을 한번 저가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BJF 리테일과 LS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신중한 앵커께서 60점을 주신 종목인데 그 이유가 지금 이 금리 상승기에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적이 작년에 잘 나왔지만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높아진 실적이 또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0점을 좀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실적을 좀 좋다.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멀리 봤을 때 실적 좋다. 근데 솔직히 이제 실적은 어떤 추정치잖아요. 또 어떤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3분기 실적이 그 전에 그 태풍이나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굉장히 좀 영업이익 그 추정치가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컨센서스가 지금 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좀 주가도 먼저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제가 본다고 3분기 지금 뭐 말씀하신 고금리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은 3분기 실적이 예상 추정치가 높을 수 있겠지만 4분기도 그 이상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좋을 것이다. 네, 저는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아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있죠. 개념이 아예 바뀌는. 예를 들면 자동차는 화석연료를 떼던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완전 주목을 하는 것이고, 편의점도 그냥 잠깐 가볍게 들리던 그런 장소에서 이제는 마트를 대체하고
레스토랑을 대체하는 개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산업은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이 편의점 회사를 저도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근데 요즘 주가가 또 많이 올라서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연색 크림빵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아, 빵은 또 드시는군요. 빵은 좋아요. 아기 입맛인 걸로. BGF. 저는 소주 얘기하고 여기는 빵 얘기하면 제가 이미지가 참 좋네요. 잘 팔려서 BJ 브리텔 많이 매출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매출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빵 하나 더 사 드시는 것으로. BGF 리테일과 LS를 봤고요. 사모펀드 특징주를 확인하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사모펀드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코프로비엠이죠. 2일 연속 사모펀드가 물량을 담아냈는데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사모펀드도 에코프로비엠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고성장과 함께 시장이 지속될 전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동진세미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동진세미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러브콜을 보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삼성 SDI도 보면요, 3%가량 오른 가운데 6거래 연속 사모펀드의 매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SK하이닉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네온가스 국산화를 확대 중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핵심 원료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SK하이닉스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저희 확인해봤습니다. 사모펀드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2차 전지에 역시 오늘도 집중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들의 수급입니다. 어떤 종목에 주목할까요? 간단하게 에코프로비엠 말씀드리고 출하량, 판가, 환율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떤 군더더기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딱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제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매출 어제 대박 났잖아요. 근데 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이제는 슬림하는 전략으로 들어가면서 탑티어 종목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코프로비엠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